절대 잠들기 전에 이것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매일 밤 하고 계신 이 습관 불면증의 진짜 원인입니다. 서울대병원 수면의학센터 연구팀이 8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 중 무려 47%가 이 습관 때문에 새벽마다 깨고 계십니다. 거의 두 분 중 한 분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걸 방치하시면 치매 위험이 2.7배까지 올라갑니다. 뇌졸중 위험도 1.8배 높아집니다. 잠깐요.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72세 되시는 김동욱 할아버지가 오셨거든요. 할아버지는 무려 2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엔 갱년기 증상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꼭 깨셨다고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식은땀이 나고요.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정말 어려우셨대요.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아침이고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고 몸에 힘이 없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호선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서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물 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 그게 좋은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바로 이겁니다. 저녁 이후 공복을 유지하는 이 습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게 여러분의 뇌를 밤새 굶기고 있었습니다. 뇌가 밤에 연료가 떨어지면 비상벨을 올립니다. 그게 바로 새벽 각성입니다. 여러분이 새벽 3시에 벌떡 깨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 집 부엌에 있는 소금 한 꼬집과 천연 재료 한 스푼이면 됩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비싼 수면제도 필요 없습니다. 2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던 김동욱 할아버지도 단 3일 만에 효과를 보셨습니다. 밤새 기절한 듯 주무시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왜 새벽 3시에 꼭 깨는지 그 정확한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소금과 천연 재료 7가지 조합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김동국 할아버지가 실제로 실천하신 저녁 루틴을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넷째,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숙면을 위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3가지 습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이 쉬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오히려 밤에 더 바쁩니다. 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약 22%를 사용합니다. 뇌 무게가 체중의 2%밖에 안 되는데 에너지는 22%를 가져갑니다. 왜 이렇게 많이 쓸까요? 3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기억을 정리합니다. 낮에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정리해서 장기 기억으로 옮깁니다. 둘째, 독소를 배출합니다. 뇌 속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이 노폐물 중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게 안 빠져나갑니다. 셋째, 손상된 세포를 회복합니다. 이 3가지 작업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여러분의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연료 창고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의 연료 탱크와 같습니다. 간에 글리코겐이라는 연료가 저장되어 있고 뇌는 밤새 이 연료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생깁니다. 저녁을 일찍 드시고 잠들 때까지 아무것도 안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간의 연료 탱크가 비어버립니다. 김동욱 할아버지처럼 저녁 7시에 식사하시고 밤 10시에 주무시면 이미 3시간 넘게 공복입니다. 그 상태에서 잠이 드시면 새벽 2시에서 3시쯤 연료가 완전히 바닥납니다. 뇌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뇌 입장에서는 연료가 없다는 거는 죽을 수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즉시 비상벨을 울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한꺼번에 분비합니다. 이걸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있는데 연료 경고등이 켜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운전자인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주유소를 찾아야 하잖아요. 긴장되시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위급 상황으로 인식하고 모든 경보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이 호르몬들이 분비되면 어떻게 되나요?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식은땀이 납니다. 눈이 번쩍 떠집니다. 머리가 갑자기 맑아지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코르티솔이 분비된 뒤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최소 1시간에서 2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새벽에 깼는데 가슴이 쿵쾅거리고요. 이상하게 불안하고요. 무슨 걱정거리가 갑자기 떠오르는 경험이요. 이게 바로 코르티솔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뇌가 연료 부족 때문에 비상 모드로 전환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대병원 수면의학센터에서 오후 200명을 8년간 추적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만성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치매 발생 위험이 2.7배 높았습니다. 뇌가 밤에 독소를 제대로 못 빼내기 때문입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도 1.8배 올라갔습니다. 밤마다 코르티솔이 분비되니까 혈관이 손상되는 겁니다. 당뇨 위험도 1.4배 증가했습니다. 수면 부족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저녁 공복을 유지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이런 결과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잠들기 전에 간에 연료 탱크를 살짝만 채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뇌가 안심하고 밤새 일할 수 있습니다. 비상벨을 울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아침까지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지금부터 천연 재료 7가지 조합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우리 집 부엌에 있는 것들입니다. 돈이 거의 안 듭니다. 첫 번째 조합입니다. 꿀과 소금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취침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천일염 한 꼬집 그리고 생꿀 한 스푼을 타서 드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왜 이 조합이 효과가 있을까요? 꿀 속의 천연 당분이 여러분의 간에 글리코겐이라는 연료를 가장 빠르게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간은 밤새 뇌에 포도당을 공급하는 연료 탱크라고 말씀드렸죠. 이 탱크가 비어 있으면 뇌는 새벽 3시쯤 연료가 떨어졌다는 걸 감지합니다. 그리고 즉시 코르티솔이라는 비상 호르몬을 분비해서 여러분을 깨웁니다. 그런데 꿀은 여기서 한 가지 역할을 더 합니다. 이건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꿀 속의 천연 당분은 인슐린을 아주 미세하게 조절합니다. 이 인슐린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뇌로 보내줍니다.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꿀이 수면 호르몬 생산 라인을 가동시키는 겁니다. 열쇠가 자물쇠를 여는 것처럼요. 그리고 여기에 소금을 한 꼬집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금은 여러분의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냉각수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나트륨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신경이 더 예민해지고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천일염 한 꼬집이 이걸 막아줍니다. 실제로 대전에 사시는 68세 박성호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퇴직 후 5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밤 두세 번씩 깨셨고 수면제를 드셔도 아침에 머리가 무거우셨대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3년이나 드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약의 내성이 생기셔서 용량을 늘려야 했습니다. 약을 끊으면 더 못 주무시고 먹으면 낮에 멍해지시고 정말 악순환이었습니다. 네. 선생님의 부인께서 우연히 이 방법을 알게 되셔서 시작하셨습니다. 이 꿀과 소금 조합을 시작하신 지 일주일 만에 새벽 각성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2주 후에는 아침까지 깨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물론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천천히 줄이신 겁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을까? 수면제 먹을 필요가 없었는데 아내한테 정말 고맙다.
자, 두 번째 조합입니다. 타트체리와 소금입니다. 타트체리 농축액 한 스푼과 천일염 한 꼬집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십시오. 타트체리는 자연계에서 멜라토닌 함량이 가장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알약으로 먹는 멜라토닌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 연구팀이 불면증 환자 20명에게 2주 동안 타트체리 주스를 마시게 했습니다. 결과가 놀랍습니다. 수면 시간이 평균 84분 늘어났습니다. 1시간 20분을 더 주무신 겁니다. 그것도 약 없이요. 그런데 여기서 소금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깐 이 부분은 특히 잘 들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밤에 화장실 가느라 깨십니다. 이게 단순히 전립선이나 방광 문제일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혈당 불안정이 원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금은 항긴뇨 호르몬을 조절해서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줄여줍니다. 체내의 수분 밸런스를 잡아주면서 야간뇨를 물리적으로 억제합니다. 여러분, 밤에 몇 번이나 화장실에 가시나요? 2번 이상이시면 이 조합을 꼭 시도해 보세요. 세 번째 조합입니다. 플레인 요거트 또는 올리브유와 소금입니다. 플레인 요거트 한 스푼 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스푼에 천일염을 살짝 뿌려서 드십시오. 이건 특히 새벽 각성이 심한 분들에게 효과가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지방이 혈당을 가장 완만하게 유지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연료로 비유해 드릴게요. 꿀은 일반 휘발유와 같습니다. 빠르게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소모도 빠릅니다. 2시간에서 3시간 지나면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경유와 같습니다. 천천히 소화되면서 밤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새벽 각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특히 올리브유 속의 올러칸탈이라는 성분은 뇌 염증을 줄여줍니다. 스페인 하엔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인데요. 만성 불면증 환자들의 뇌를 검사해 보면 미세한 염증이 발견됩니다. 올리브유가 이 염증을 잡아주면서 숙면을 도와줍니다. 제가 이 방법을 추천해 드렸던 분이 계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65세 김동욱 할아버지인데요. 할아버지는 특이하게 잠은 잘 드시는데 새벽 4시만 되면 어김없이 깨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깨면 절대 다시 못 주무셨대요. 올리브유와 소금 조합을 시작하시고 4일째 되는 날 처음으로 아침 6시까지 주무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어. 올리브유가 수면에 좋은 줄은 정말 몰랐어. 지금까지 세 가지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꿀과 소금, 간 연료 탱크를 빠르게 채웁니다. 둘째, 타트체리와 소금, 천연 멜라토닌을 보충합니다. 셋째, 올리브유 또는 요거트와 소금, 밤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조합들은 더욱 강력합니다. 특히 자다가 자주 깨시는 분들, 다리에 쥐가 나서 깨시는 분들, 그리고 머리가 복잡해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에게 극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조합입니다. 따뜻한 토마토즙과 소금입니다. 방울토마토 5에서 6개를 으깨서 따뜻하게 든 뒤 천일염 한 꼬집을 넣어 드십시오. 토마토 속의 가바 성분이 뇌를 진정시킵니다. 가바는 쉽게 설명드릴까요? 우리 뇌에서 흥분을 억제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 잠자리에 누우면 이런저런 걱정이 꼬리를 물고 떠오르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가바가 이 생각의 소용돌이를 멈춰줍니다. 그런데 왜 따뜻하게 데워야 할까요? 우리 몸은 잠들기 전에 천이 약간 떨어져야 합니다.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 일시적으로 천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이걸 신부천 저하 효과라고 합니다. 찬물을 마시면 오히려 몸이 천을 올리느라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면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꼭 따뜻하게 드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조합입니다. 사과식초와 소금입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식초 한 스푼과 천일염 한 꼬집을 넣어 드십시오. 사과식초 특유의 신맛 때문에 처음엔 조금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며칠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이 조합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종아리나 발에 쥐가 나서 깨십니다. 아이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 겪어보신 분은 모릅니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뒤틀리면서 깨면 그 통증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근육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전해질 불균형 때문입니다. 특히 칼륨과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갑자기 수축합니다. 사과식초는 이 전해질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더 중요한 건 초산이 혈당을 안정시킨다는 겁니다. 2004년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연구에서 당뇨 전 단계 환자들에게 취침 전 사과식초를 먹였더니 아침 공복 혈당이 평균 4%에서 6% 떨어졌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니까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금을 넣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소금 속의 나트륨이 칼륨과 함께 작용하면서 근육 경련을 예방합니다. 자다가 쥐나서 깨는 증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세 최동호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매일 밤 한두 번씩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셨습니다. 정형외과도 가보시고 물리치료도 받으셨는데 낫지 않았습니다. 사과식초와 소금 조합을 시작하신 지 5일 만에 쥐가 나는 빈도가 확 줄었습니다. 2주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식초 한 스푼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이제 밤에 안 깨니까 아침이 다릅니다. 낮에 손주들하고 놀아줄 힘이 생겼어요. 자, 6번째 조합입니다. 그린 키위와 소금입니다. 잘 익은 그린 키위 한 개를 으깨서 천일염한 꼬집과 함께 드십시오. 키위는 새콤한데 소금을 살짝 넣으면 단맛이 더 강해집니다. 맛도 좋고 효과도 좋습니다. 대만 타이베이 의과대학 연구팀이 불면증 환자 24명에게 4주 동안 매일 취침 1시간 전에 키위 2개를 먹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잠드는 시간이 평균 35% 단축됐습니다. 30분 걸리던 게 20분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총 수면 시간은 13% 늘어났습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났을까요? 키위 속에는 세로토닌이 풍부합니다. 세로토닌은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으로 불립니다. 낮에는 기분을 좋게 하고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수면을 유도합니다. 또 키위에는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여기에 소금을 한 꼬집 넣으면 키위의 신맛이 중화되면서 마그네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소금이 장에서 미네랄 흡수를 돕는 겁니다. 7번째 조합입니다. 생 파인애플과 소금입니다. 생 파인애플 한 조각을 잘게 썰어서 천일염을 살짝 뿌려 드십시오. 파인애플은 혀가 아릴 수 있는데 소금이 이 아린 맛을 완전히 잡아줍니다. 파인애플의 진짜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2013년 태국 치앙마이 대학 연구팀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파인애플을 먹은 사람들의 혈중 멜라토닌 농도가 무려 266% 증가했습니다. 거의 2.7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수면을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보통 어두워지면 뇌의 송과선에서 분비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6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가 잠이 줄어드는 겁니다. 파인애플이 이걸 보충해 줍니다. 게다가 파인애플 속의 브로멜린이라는 효소는 소화를 돕습니다. 소화가 잘 되면 밤에 속이 더부룩해서 깨는 일도 없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7가지 조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꿀과 소금, 간 연료 탱크를 빠르게 채웁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둘째, 타트체리와 소금, 천연 멜라토닌을 보충합니다. 셋째, 올리브유 또는 요거트와 소금, 밤새 안정적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넷째, 따뜻한 토마토즙과 소금, 뇌를 진정시킵니다. 생각이 많으신 분께 좋습니다. 다섯째, 사과 식초와 소금, 전해질을 보충합니다. 다리에 쥐가 나시는 분께 좋습니다. 여섯째, 그린 키위와 소금, 세로토닌을 보충합니다. 일곱째, 파인애플과 소금, 멜라토닌을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선택한 재료 한 스푼과 천일염 한 꼬집을 넣는 겁니다. 과일 조합은 따뜻한 물 없이 그냥 드셔도 됩니다. 왜 따뜻한 물이어야 할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찬물을 마시면 우리 몸이 천을 올리느라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면 오히려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따뜻한 물은 천을 살짝 올렸다가 자연스럽게 떨어뜨려서 졸음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천일염을 꼭 쓰십시오. 정제염 말고요. 천일염에는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이 70가지 이상 들어 있습니다. 정제염은 순수한 나트륨만 있습니다. 차이가 큽니다. 천일염의 미네랄들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천일염은 손가락으로 살짝 집은 한 꼬집이면 됩니다. 대략 0.5구 정도입니다. 이 정도는 혈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20년 고통을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김동욱 할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 따라하신 루틴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누구나 오늘 당장 따라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할아버지의 하루 저녁 루틴은 이렇습니다. 저녁 6시,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과식하지 않고 적당량만 드십니다. 특별한 음식이 필요 없습니다. 평소 드시던 대로 드시면 됩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가볍게 산책을 하시거나 TV를 보시면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십니다. 이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하지 마십시오.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가 좋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코르티솔을 분비시켜서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밤 9시 30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잠들기 딱 30분 전입니다. 할아버지는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생꿀 한 스푼과 천일염 한 꼬집을 넣어서 천천히 드십니다. 원샷으로 마시지 마세요. 5분에 걸쳐서 천천히 드십시오. 이러면 위장에 부담이 없습니다. 평일에는 주로 이 꿀과 소금 조합을 쓰셨습니다. 간편하고 맛도 좋아서요. 주말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토요일에는 그린 키위 한 개를 으깨서 소금 한 꼬집과 함께 드셨습니다. 일요일에는 타트체리 농축액 한 스푼과 소금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셨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주면 지루하지 않고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밤 10시 음료를 드신 후 30분이 지나면 침대에 누우십니다. 이때 스마트폰은 절대 보지 마십시오.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대신 가볍게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딱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할아버지의 변화를 날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 기록입니다. 첫째 날 밤, 여전히 새벽 3시에 깨셨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고 15분 만에 다시 잠드셨습니다. 전에는 한 번 깨면 절대 못 주무셨거든요. 둘째 날 밤 새벽 4시 30분까지 주무셨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반을 더 주무신 겁니다. 한 번 깨셨지만 10분 만에 다시 잠드셨습니다. 셋째 날 밤 드디어 아침 6시까지 깨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셨는데 너무 개운하셨대요.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왜 3일일까요? 우리 간의 글리코겐 저장 용량이 안정화되는데 48시간에서 72시간이 걸립니다. 3일 동안 꾸준히 연료를 채워주면 간이 리듬을 되찾습니다. 뇌도 이제 안심하고 잠들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첫날부터 효과를 보십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정도 걸리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3일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십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할아버지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으셨습니다. 낮에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던 게 사라졌습니다. 기분도 좋아지셨습니다. 우울한 느낌이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수면은 뇌 건강의 기본입니다. 제대로 주무시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해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조절됩니다. 우울한 기분도 사라집니다. 잠 하나만 잘 주무셔도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면증의 원인과 7가지 조합, 그리고 실천 루틴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대해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할아버지도 똑같은 질문들을 하셨거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소금을 먹으면 혈압이 오르지 않나요? 이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걱정하시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한 꼬집 정도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한 꼬집은 대략 0.5g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g입니다. 소금으로 치면 5cg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들기 전에 0.5g만 드시는 겁니다. 하루 권장량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오히려 문제는 나트륨이 부족한 겁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요. 나트륨이 너무 적으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근육이 경련을 일으킵니다. 적절한 양의 소금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도와줍니다. 게다가 천일염에는 칼륨도 들어 있어서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균형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도 걱정되시는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해 보십시오. 하지만 천일염 한 꼬집 때문에 혈압이 오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뇨 환자도 꿀을 먹어도 되나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당뇨가 있는데 꿀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지 않냐는 거죠. 맞습니다. 꿀도 당분입니다. 하지만 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권장하는 건 한 스푼입니다. 대략 5개에서 7보고 정도입니다. 이 정도 양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에 글리코겐을 채워서 새벽 저혈당을 막아줍니다. 잠깐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들이 새벽에 깨는 이유도 바로 이 저혈당 때문입니다. 밤에 혈당이 떨어지면 몸이 코르티솔을 분비해서 혈당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깨는 겁니다. 소량의 꿀이 이걸 예방해 줍니다. 물론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꿀 대신 다른 조합을 쓰시면 됩니다. 올리브유와 소금, 요거트와 소금, 사과 식초와 소금 이런 조합들은 당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낮잠을 자면 밤에 못 자지 않나요? 이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낮잠을 2시간 이상 자시면 밤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분에서 30분 정도 짧게 주무시는 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우리 몸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짧은 낮잠은 뇌를 재충전시켜 줍니다. 그러면 저녁까지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고 밤에는 더 깊은 잠에 빠지실 수 있습니다. 단, 오후 4시 이후에는 낮잠을 피하십시오. 그러면 밤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이건 꼭 지키셔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나요? 김동욱 할아버지는 딱 3일 만에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첫날부터, 어떤 분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그만두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최소 2주 동안은 매일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새로운 리듬을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2주 후에도 효과가 없으시면 조합을 바꿔보세요. 꿀과 소금이 안 맞으시면 타트체리, 사과 식초, 올리브유 등 다른 조합을 시도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잘 맞는 재료가 다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매일 같은 조합을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를 주는 게 좋습니다. 김동욱 할아버지처럼 평일에는 꿀과 소금, 주말에는 키위나 타트체리를 쓰시면 됩니다. 일주일 계획을 짜시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 꿀과 소금, 화요일 올리브유와 소금, 수요일 사과식초와 소금, 목요일 꿀과 소금, 금요일 토마토즙과 소금, 토요일 키위와 소금, 일요일 파인애플과 소금. 이렇게 돌리시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꿀과 소금 하나로만 매일 드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빠짐없이 매일 하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약을 먹고 있는데 같이 먹어도 되나요? 기본적으로 이 조합들은 천연식품이라 대부분의 약과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혈당 강화제를 드시는 분은 꿀 조합 사용 시 주의하시고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은 파인애플 조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브로멜린이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하지 않으시면 주치의 이호선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천연 재료라서 대부분 괜찮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자, 질문은 여기까지.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드셔도 잠자리 환경이 나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요. 수면 환경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수면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침실 온도가 1도만 높아져도 수면 효율이 3%에서 5%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잠들기 위해 심부천이 약 0.5도에서 1도 정도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침실 온도가 중요한 겁니다. 가장 좋은 침실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겨울에 온돌방 안을 뜨끈하게 드시잖아요. 이해합니다. 추우면 관절도 아프시고요. 하지만 너무 뜨거운 방에서 주무시면 깊은 잠에 빠지기 어렵습니다. 이불을 두껍게 덮으시되 방 온도는 조금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조명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조명을 어둡게 하십시오. 밝은 형광등 대신 간접 조명이나 침실 스탠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멜라토닌이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소리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 소리, 아파트 층간 소음 이런 것들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귀마개를 쓰시거나 작은 선풍기를 틀어서 백색 소음을 만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발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이건 제 경험상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그시면 됩니다. 여기에 천일염을 한 숟갈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면서 신부천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광주에 사시는 73세 조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특히 손발이 차가워서 겨울에 더 심하셨습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도 발이 시려서 잠을 못 주무셨대요. 할머니께 취침 전 족욕과 함께 꿀과 소금 음료를 권해드렸습니다. 족욕은 40도 정도 따뜻한 물에 천일염을 넣고 10분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족욕 직후에 꿀과 소금 음료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일주일 후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호선 선생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족욕하고 꿀물 마시니까 10분도 안 돼서 스르르 잠이 들어요. 예전에는 1시간 넘게 뒤척였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조영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분들한테 알려주셨대요. 지금 경로당 할머니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오늘 알려드린 소금과 천연 재료 조합에 족욕까지 더하시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족욕이 천을 조절하고 천연 재료가 뇌 연료를 채워줍니다. 두 가지 원인을 동시에 잡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상 처음에 약속드렸던 건데요. 숙면을 위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3가지 습관입니다. 이 3가지만 고치셔도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첫째, 잠자리에서 스마트폰 보지 마십시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87%까지 억제합니다. 거의 90%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찰스 차이슬러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2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본 그룹은 안 본 그룹보다 잠드는데 평균 38분이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잠자리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시거나 유튜브를 보시거나 카카오톡을 확인하시나요? 이게 여러분의 수면을 망치고 있습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뭔가 하고 싶으시면 종이책을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잠이 안 올 때 억지로 누워있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와도 눈 감고 계속 누워 계십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뇌가 침대를 잠자는 곳이 아니라 뒤척이는 곳으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조건화라고 합니다. 만약 누워서 20분 안에 잠이 안 오시면 일어나세요. 거실에 나가서 가벼운 활동을 하시다가 졸릴 때 다시 누우세요. 이렇게 하시면 뇌가 침대를 수면과 연결시킵니다. 잠드는 시간이 점점 빨라집니다. 세브란스 병원 수면의학센터에서 권장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셋째, 저녁에 커피나 녹차를 마시지 마십시오. 이건 당연한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지키지 못하십니다. 카페인의 반감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약 6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 커피를 한 잔 드시면 밤 9시에도 카페인의 절반이 몸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카페인은 오후 2시 이전에만 드십시오.
녹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차에도 카페인이 상당량 들어 있습니다. 저녁에 따뜻한 음료가 드시고 싶으시면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나 오늘 알려드린 꿀과 소금 음료를 드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수면의 질이 확 좋아집니다. 정리하면 잠자리에서 스마트폰 금지, 잠 안 오면 억지로 누워있지 않기,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금지, 이 세 가지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에 대한 잘못된 상식 하나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없어져.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나이가 들면 수면 구조가 바뀝니다.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들고 가벼운 잠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필요한 총수면 시간은 크게 줄지 않습니다. 미국 국립수면재단에 따르면 65세 이상도 육압 시간에서 8시간 수면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잠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잠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오늘 말씀드린 뇌 연료 고갈과 멜라토닌 감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면 여러분도 20대처럼 깊이 주무실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삼성 서울병원 수면연구팀이 60대 불면증 환자 156명을 대상으로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 수면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약을 쓰지 않았습니다. 식이요법과 수면 환경 개선만 했습니다. 그 결과 78%의 환자분들이 3주 안에 수면의 질이 유의미하게 개선됐습니다. 수면제 없이도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그 연구에서 사용한 것보다 더 간단합니다. 소금 한 꼬집과 천연 재료 한 스푼이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벽에 깨는 불면증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뇌의 연료 고갈 문제입니다.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바닥나면 뇌가 비상벨을 울려서 여러분을 깨우는 겁니다. 둘째, 잠들기 30분 전에 소금 한 꼬집과 천연 재료 한 스푼을 드시면 됩니다. 꿀과 소금이 가장 기본이고 효과적입니다. 그 외에 타트체리, 올리브유, 요거트, 토마토, 사과식초, 키위, 파인애플 조합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셋째, 딱 3일만 실천하시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20년 불면증도 끝낼 수 있습니다. 김동욱 할아버지가 증명하셨습니다. 넷째, 숙면을 방해하는 세 가지 습관을 반드시 고치십시오. 잠자리 스마트폰 금지, 잠 안 오면 일어나기,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금지입니다. 여러분, 김동욱 할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제가 최근에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정말 밝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호선 선생님, 저 요즘 너무 행복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개운해요. 머리도 맑고 몸도 가벼워요. 낮에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던 게 이제 없어요. 손주들하고 놀아줄 힘도 생겼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친구분들한테도 이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다들 효과를 보고 계신데요. 특히 새벽에 화장실 가느라 깨던 분들이 이제 아침까지 푹 주무신답니다. 여러분, 불면증은 절대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고 적절하게 대응하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내 건강은 항상 뒤로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새 일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 천연 재료 한 스푼, 소금 한 꼬집이면 됩니다. 여러분 집 부엌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돈이 안 듭니다. 꿀과 소금이 가장 간단합니다. 타트체리나 키위를 구하기 어려우시면 요거트나 올리브유를 쓰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취침 30분 전 이 시간을 꼭 지키십시오. 그리고 음료를 드신 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조명도 어둡게 하시고요. 우리 뇌가 이제 잘 시간이라는 걸 인식하게 해줘야 합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3일째 되는 날 여러분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아, 내 몸이 달라지고 있구나. 밤새 푹 잘 수 있구나. 그리고 2주 정도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낮에도 활기차고 저녁까지 피곤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수면이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은 단순히 잠만 잘 자는 게 아닙니다. 뇌가 회복되고 면역력이 강해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조절됩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잘 주무시면 가족들도 안심합니다. 자식들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손주들하고 뛰어놀 수 있습니다. 또래 분들보다 훨씬 젊어 보이실 겁니다. 주변에서 비결이 뭐냐고 물어볼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자식들에게 짐 안 되고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오늘 밤부터 실천해 봅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